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 8월에 비농업 고용이 좀 늘어났지만 실업률이 0.3%포인트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막 이렇게 뒤섞였지만, 어쨌든 간 그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또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강보권에 출발을 해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초반부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도 마이너스 0.13까지 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동력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제 그 관계되는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12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2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89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4.5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1%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그 약보권에서 출발을 한 후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이게 마이너스 0.73%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 코스닥에도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들이 일제히 급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서 결국은 오늘 뭐 이제 뭐 거의 보합권에 약세긴 하지만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5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9.1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06% 떨어진 거니까 거의 뭐 보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을 이틀째 붙였죠. 그러면서 이 일봉이 5일 2평 위를 이제 이렇게 타면서 오늘 이제 60일 2평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뭐 이런 추세에 큰 변화만 없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좀 이제 숨고르기가 이어졌지만 뭐 그렇게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양봉인데 꼬리가 아주 많이 밑으로 달렸죠. 거의 십자 양봉인데 꼬리 달린 십자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아직 뭐 코스닥이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는 오늘 뭐 좀 그 양봉인데 어제보다 좀 빠지긴 했지만 약보권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 추세의 변화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청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2,443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도 133억, 포스코홀딩스도 5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 SDI 85억 순매수했고 LG화학 73억, 현대차 61억, 기아 34억.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샀고요. 기관은 오늘 SK하이닉스만 169억 샀고 삼성전자는 681억을 팔았습니다. SDI 50억 샀고 LG화학 87억 순매수했고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그 코스피 상위를 보면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그 코스닥에서 순서가 또 뒤바뀌어서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제 1위가 됐는데 시총 1위, 제 간발의 차로 이제 서로 뒤집히는데 에코프로랑, 오늘 외국인들은 뭐 에코프로비엠 7억, 에코프로 4억 크진 않지만 순매도를 했고 LNAP도
19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만 57억 샀고요. 오늘 이제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건 포스코 DX. 외국인이 38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 이제 그 삼성전자의 날이라면 오늘은 이제 로봇의 날입니다. 로봇. 사실 그 로봇 빼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서 로봇이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AI 탑재되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 이거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납품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연이어서 연타를 때린 거죠. 호재가. 근데 정작 이 호재는 딴 거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최대의 IPO 대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됐고, 또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일제히 그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에 MOU를 체결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탑재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쓰던 백혈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커버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한 로봇이, 물류 운반 로봇이 아니니까 AI 탑재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받아서 포스코 그룹이 움직였어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원밖에 못 올랐죠.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보합 있다가 200원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게 뒤에 시장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동, 농기계 만든 대동하고 포스코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개발에 MOU를 맺었다. 이런 겁니다. 그 특수환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철강 회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현역 때 초대를 받아서 포스코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특수 환경이에요. 사람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제철소 내에 낙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막 해서 그 광물이나 이런 거 막 싣고 갈 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누군가 그걸 가서 막 작업을 했는데 거기 작업 환경이 별로 좋지 않죠. 이제 그런 특수 임무를 하는 그런 로봇 개발에 MOU를 맺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면 용광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견학할 당시에 1200도인가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게 균열이 간대요. 그래서 안에 내화벽들을 이렇게 바꿀 때도 거기까지 밑으로는 못 떨어뜨린답니다. 그 용광로 안에 온도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000도 이상에서 그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들어가면 2분을 견디기가 이 방열복을 입어도 힘들다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로봇이 있으면 그 제철소가 딱이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대동은 자동화, 전동화, 지능화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부각하겠다. 이러면서 정작 그 대동이 움직이면서 오늘 이제 농업기계가 마치 움직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앞에 포스코단 종목은 일단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정유 마진이 최대폭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월 최고치예요. 지금 배럴당 $85 55센트니까. 근데 이게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진짜 이제 골드만삭스 예측처럼 연말에 $100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유, 윤활유, 또 정유, 유류 유통 이런 관련된 것들, 가스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세게 오르고 오늘 좀 호흡 조정을 들어갔고, 그 호흡 조정 할래 한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추가의 호재인데, 이거를 정작 이제 받아먹긴 포스코 그룹이 이걸 받아먹으면서 이제 전혀 그 포스코 그룹이 시장 앞단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로봇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9월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봉우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하고 안 가는 종목 차이가 굉장히 나고 심지어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에서 9월 넘어올 때. 그래서 이제 이 9월 시장에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한시적으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짧으면 추석 연휴 전에 끝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굿 뉴스하고 배드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지금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어요. 굿뉴스가 굿뉴스처럼 시장에 적용이 안 되고 배드뉴스가 굿으로 적용이 되고 막 지금 이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장이 되게 굿뉴스를 먼저 땡겨오죠. 좋은 거 먼저 시장은. 그런데 이제 시간 카렌더 베이스로 봐도 연준의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이미 90%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엔 그냥 동결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먼저 오죠. 그러면 이건 즉각적으로 시장의 굿뉴스예요. 근데 이제 반면 연준이 이런 금리를 동결하도록 하게 결정하게 하는 그 주요 원인들을 보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이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경기 후퇴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비관론자들은 지금 이제 막 거기에 힘을 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시장에서 들어온 거냐면 경기가 후퇴하면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후에 다가올 또 악재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10월 가야 실적 발표되니까 10월 가서 발표될 때 얘기고 일단 9월은 아니다. 9월은 그냥 금리 동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시장, 특히 이제 우리 시장처럼 유동성이 지극히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 유동성이 제한돼 있어요. 외국인이 산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뭐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머징 마켓 부분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막 외국인이 막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유동성이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제한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역풍선 효과예요. 역풍선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3년 전처럼 유동성이 엄청나서 그냥 막 돈의 힘으로 밀어 올라갈 때는 이거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거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고 그런데 역풍선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느 거를 올리려면 다른 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뿐이 없어요. 시장 에너지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산다. 이런 말이 이제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죽어야 얘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걸로 뭐 얘기하는 분 요새 이제 슬슬 생겼는데 뭐 2차 전지가 잠깐 죽어야 삼성전자가 간다.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면 이런 역풍선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그 HBM3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하는 거에다가 오늘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실제로는. 뭐죠? 로봇. 그것도 AI 로봇. 요새 뭐 AI가 붙어야지 시장에서 먹히니까 그게 됐는데 정작 이거에 대한 효과는 딴 데서 봤어요. 로봇에서 보고 삼성전자는 지난 주말 너무 내리 뺐기 때문에 좀 호흡 조정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그냥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죠. 물량 맞으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고 뭐 필요하면 내일 정도도 좀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이런 타이밍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동성 제한에 의한 역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면 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엔비디아가 살잖아요. 엔비디아 모든 길은 엔비디아 AI를 통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이제 기껏 해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한다.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뭐 큰 범주로 보면 AI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만들어내서 상상할 수 있는 굿 뉴스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엔비디아의 그 고대역 폭 그 메모리, 우리 이제 HBM 그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거를 납품하는 걸로는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봇인데 거기다 AI를 입혀서 삼성에서 그 라인의 투입을 검토하고 뭐 이제 딴 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가 튀어나온 거예요. 포스코도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던 작업이거든요. 포스코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작업 환경이 정말 힘들어요. 열악한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게 막 철근이 수천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굉음과 그 열기와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보면 좀 무서움을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딱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제 포스코도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강력하게 오늘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많이 샀고 집중 매수했고 오늘도 뭐 2,400억이 넘게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 개별 종목 제일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원밖에 못 올랐어요. 200원밖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 강세에 제동이 걸리는 이런 이유는 이게 역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거 가지고 돌리려니까 다 끌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대충 이렇게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말하면 로봇이 가세했는데 로봇이 새로운 게 가세된 게 아니라 로봇이 AI에 첨가가 된 형태의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재료가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최고죠,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들이 되려면 이게 이제 되려면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풍처럼 에너지를 주변에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가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성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9월 시장은 아주 급하게 막 랠리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높은 봉우리 오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개별 종목으로 편차가 많이 날 거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이제 봐야 된다. 심지어는 섹터보다 개별 종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9월 시장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반 투자. 첫째, 이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대 그럼 일로 갔다가 이게 된대 일로 갔다가 막 이러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보내줘야 돼요. 아, 이것도 지나면 이제 다시 또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는 건 잘 가던 게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을 때리고 유동성이 제한돼 있으니까 때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 것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이게 옮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매도 시그널 나오면 놔줘야 된다. 다음 또 한 가지 매수 시그널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가 11.2평 살아있고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게 꺾일 때까지 그냥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장에서는 되는 종목만 돼요. 이 되는 쪽으로 더 유동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꺾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 시그널. 그때 매도는 고려해야지. 지금 매수 시그널이 완벽하게 살아있는데 좀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철저하게 그냥 오로 하나씩 이거냐 저거냐 온 오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장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그 역풍선 효과에 드디어 이제 들어간 것 같다. 이거 우리가 유동성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